1986년에 1세대를 출시했던 그랜저가 지금 7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성공의 기준이었던 차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고, 그때의 성공의 기준도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이런 철학과 기능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지금부터 안팎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랜저 완전 변경된 7세대 모델입니다.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부터 우리의 눈을 제일 많이 끌었던 건 바로 이 헤드램프였습니다. 그렇죠? 심리스 호라이즌 헤드램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가운데 파팅 라인이 한 개도 없고, 원래는 여기서 하나 정도 이어져서 뭐 같은 컬러를 낼 때도 있고 방향지시 등 켜면 여기만 반짝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일자예요. 우리가 스타리아에서 봤던 그 램프이기도 하지만 세단에 왔을 때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방향지시등이나 웰컴 라이트나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그리고 주간 주행등일 때도 그냥 이렇게 파팅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스무스하게 빛이 흐르고 반짝이고 그런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닛 위에 앉아있는 현대 마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보닛 위에 있는 파팅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라이트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닛을 열면 되게 또 안정적인 느낌으로 열리고요. 이 위에가 램프가 되게 얇게 이어지니까 그 대신 이 밑에가 되게 도톰하고 조금 중량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릴도 조금 좀 과감한 느낌이 나고요. 금속 느낌도 많이 나고, 이 옆에 안개등 부분도 좀 크게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측면과 후면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그랜저 7세대 그랜저 완전 변경된 이 차를 읽을 때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우리가 1세대 그랜저에서는 이 밑에 범퍼 라인이 차를 띠처럼 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살짝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를 딱 보시면 이 차가 어떻게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 두께감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이 그랜저는 세단의 대표, 그리고 세단 중에 기함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가장 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감, 그리고 중량감, 품위, 품격, 권위, 이런 것을, 물론 위에 제네시스가 있지만 현대 브랜드에서는 가장 기함이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이 이렇게 두툼한 게 사실 사람의 타는 입장에서나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조금 안정감을 주는데 되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혹시 이게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밑에 배터리가 조금 두껍게 깔리더라도 충분히 디자인에 어떤 저해를 주지 않고 그대로 큐를 이어갈 수 있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저는 해보는데, 제가 실제로 안에 타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한 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팅 포지션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역시 이 도톰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뒷모습을 이렇게 쿼터뷰로 볼 때 제일 예쁜 포지션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차가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엉덩이가 좀 빵빵한 느낌. 근데 세단에서는 사실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런 대량 생산 브랜드에서는 또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게 스포츠카도 아니고 쿠페도 아닌데 그랜저가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리어 펜더가 되게 도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전륜구동 자동차인데 후륜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더 나고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 그런 디자인 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뒤에서 쿼터뷰로 보는 씬이 그래서 되게 아름답습니다. 디펜더가 되게 도톰하고 곡선이 아름답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90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 같은 리어 램프에서 디펜더, 그러니까 이 타이어 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대각선으로 깎아지는 이 선이 있잖아요. 이것이 조금 이 차의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G90에서 우리가 되게 익숙했던 인상이기 때문에 역시 현대의 기함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요. 앞에서 헤드램프에서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쭉 이어져서 여기서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리어 램프가 되죠. 이거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현대 마크도 이 위에 그대로 붙어 있고요. 조금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이 비상 깜빡이를 실내에서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비상 깜빡이가
전조등처럼, 그러니까 헤드램프처럼 여기에도 다 이 하나의 선 위에서 같이 전멸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상엽 전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선으로 뭔가 이 램프와 빛을 디자인하는 계속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얇은 선으로 제일 심플하고 효율적으로 심리스하게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단계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랜저 7세대에서는 얼굴에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미등은 조금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트렁크는 어디서 열리는 거냐? 트렁크 어디서 여는 거야? 트렁크 열어봤는데요. 트렁크는 지금 조명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안에가 거의 암흑일 정도로 넓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는 거 원하십니까? 감독님? 다들 들어가 보던데?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크기를 이게 크기를 좀 감을 잡기가 쉬우신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마 처음 보셨을 테니까 제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정도면 삼정성 정도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명 정도 들어가도 오래 가면 답답해지겠지만 너무 힘든데 들어갈 수는 있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은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이런 게 조금 아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즘에 세단을 디자인할 때 쿠페형 라인이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랜저만 해도 옛날에는 막 되게 3545 40대 이상 진짜 이제 한 브랜드의 기함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만, 요즘에는 쿠페형으로 조금 젊게 하고 여기도 디펜더를 볼록하게 디자인해서 조금 더 젊은 액티브한 느낌을 주고 그런 식으로 연령대를 점점 낮춰가는 느낌입니다. 역시 영앤리치 느낌도 좀 나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현대의 고민이 읽혀지는데요. 현대의 고민이 제일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라인입니다. 천장 지붕이 제일 높은 포인트에서 이 트렁크 끝 라인까지가 그냥 조금 더 유려하게 떨어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약간의 세단 느낌 느껴지십니까? 그게 좀 많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 한 개 더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현대가 그랜저 7세대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신경 쓴 포인트는 바로 연결입니다. 그래서 1세대 그랜저와 지금 7세대 1986년에 출시했던 각 그랜저와 2022년에 출시한 이 7세대 그랜저 사이에 아주 얇은 선 하나로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게 레가시를 아름답게 복각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고요. 이 심리스 호라이즌 헤드램프도, 그리고 역사상 가장 얇은 후미등도 바로 그런 실과 같은, 인연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죠. 그랜저의 인테리어에서 제일 돋보이는 건 여러분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입니다. 이거 되게 좀 익숙하신 분 많을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1세대 그랜저에서, 우리가 각 그랜저에서 약간 부의 상징 같았던 그런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에요. 원스포크 디자인, 이제 밑에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재현을 하셨고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2000년대, 2022년에 출시하는 현대자동차에는 필요한 기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봤던 그 버튼의 디자인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도 원스포크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살짝 좀 비워놨어요. 이런 세세한 고민들이 인테리어에서는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디자인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조금 더 굴곡과 입체감이 도드라지는 포인트가 바로 이 조수석 앞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흐르고 안쪽으로 말리면서 살짝 여기가 평평해지는, 그리고 캘리그라피라고 써있는 그랜저의 최상위 트림이라는 표시가 저기에 있고요. 재미있는 포인트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앞부분에도 있고요, 문 부분에도 있는데, 제가 아이오닉 6를 리뷰해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어를 디자인을 할 때 실내를 가장 넓은 느낌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안쪽으로 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랜저에도 실내에서 보면 바깥쪽으로 조금 둥글게 깎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이 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훨씬 심플해지죠.
여기는 오로지 빛과 빛을 반사하는 무늬를 위한 그런 여백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바깥에서 제가 수평선을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수평선은 1세대 그랜저부터 강조해온 디테일입니다. 원래 수평과 수직을 같이 쓰면 정말 좀 보수적인 느낌의 권위적인 세단이라는 뜻이 나는데, 지금 이 차는 우리가 성공의 기준도 좀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평 라인만 살려서 정말 심플하고 심리스하게 이어가는 그런 디자인 큐가 인테리어에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 보시면 쭉 래퍼라운드 느낌으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 조수석, 이 뒷좌석까지 다 빛이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빛을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되게 많이 비워져 있고, 윗부분에는 우리가 운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래픽이 되게 좀 효율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래픽도 좀 살짝 바뀌었네요.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점이 바로 여기인데, 이 10.25인치 공조장치 패널이 살짝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할까? 좀 튀어나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눌러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다 햅틱이어서 누를 때 반응이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햅틱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으니까 이 햅틱의 느낌에 따라서 누르는 사람의 기분이 좀 좌우가 되는 게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점점 더 이 럭셔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누를 때의 기분은 되게 괜찮고요. 반응도 괜찮고 빠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인체공학을 생각했을 때도 이 각도가 누르기에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디자인과 인체공학 사이에서 조금 결정을 하셨던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한번 해보고요. 다른 것들은 물리 버튼으로 살아있어요. 이 볼륨이나 전체적인 뭐 버튼 하나로 홈, 뭐 내비게이션, 맵, 미디어 이렇게 하는 거는 살아있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 오디오 시스템을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걸 하시라고 막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리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풀 패키지이기 때문에, 풀 옵션이기 때문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대의 기암은 보스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스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아까 라디오를 틀어봤는데 아이유의 좋은 날이 막 나올 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느낌이 있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거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참 좋아해요. 이 센터 콘솔 부분이 시원하게 비워져 있는 게 되게 좀 보기에 괜찮고,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우리가 기어를 조작하는 레버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오닉 6.5에서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봤던 위치와 조작 방식이죠. 이렇게 있고요. 조금 정말 좀 보수적인 시팅 포지션이에요. 되게 좀 편하게 앉으실 수 있고, 이질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세단에 가까운, 정석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 차를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랜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향수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그랜저를 처음 사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완전히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레트로가 어떤 느낌인지를 여기서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면서 레가시를 발판 삼아서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를 제시를 했을 때 조금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가 그걸 너무 좀 예쁜 방식으로 깨달은 것 같고요. 그게 그랜저의 안팎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역시 세단 중에서 기암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 포인트에 여러 가지 디자인 큐를 좀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스테리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뒤에서 본 쿼터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조수석 상석, 그러니까 조수석 뒷자리에서 앉아서 앞을 봤을 때의 드라마가 굉장히 좀 강렬해지는 느낌이 나요. 원스포크 스티어링 휠도 계기판과 센터 콘솔에서 빛나는 것들도 훨씬 좀 현란하게 더 멋지게 보이고요. 대신 이 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빛 아래를 보면 여백이 도드라지는,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평소에는 8도 정도의 각도라고 하는데요. 이 레스트라고 써있는 버튼을 누르면 마치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비행기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엉덩이 부분이 밑으로 빠지고 뒤에는 약간 이렇게 되면서 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죠. 거의 한 35도 정도의 각도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좀 배려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차의 투톤 컬러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완전히 하얀색 컬러도 있었고요, 좀 어두운 색깔의 컬러도 있었는데, 이 베이지와 브라운 투톤이 되게 좀 좋습니다. 보기에도 좀 멋있고 좀 차분한 느낌도 나면서 세련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나무 우드 패널들의 감촉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에요. 이런 점에 신경 되게 많이 쓴 것 같고, 제가 이 인테리어를 봤을 때 이 디자이너분들이 정말 좀 많이 신경을 썼다 싶은 게 바로 여기인데요. 이거 되게 의외의 포인트인데, 뒤에서 봤을 때 이 앞좌석 헤드레스트의 이 목 부분이 저 스티어링 휠의 원스포크 부분하고 시각적으로 되게 좀 일체감을 주죠. 보통 여기에 뭐 금속 바가 2개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좀 예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올라가는 높이를 보시면 이 헤드룸이 얼마나 넉넉한지도 지금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차를 타고 좀 멀리 장거리를 좀 운전을 해보고 이러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고, 헤드라이닝도 너무 부드럽고,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좀 너무 좋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편의상, 럭셔리함, 이런 것들의 지평을 조금 더 넓혀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급하게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쭉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와우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으셨을 거고, 아마 조만간에 시승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어떤 느낌들이 나는지 엉덩이와 몸으로 오감으로 느껴보는 결과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시승 느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